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애플 뮤직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공간 오디오. 그러니까 그 돌비 애트모스 지원을 이제 음악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동영상용 공간 오디오는 뭐 에어팟 프로랑 에어팟 맥스에서만 됐는데, 이제 이번에 애플 뮤직의 돌비 애트모스는 모든 에어팟 그리고 W1H1 칩을 채용한 모든 이제 비츠 헤드폰에도, 무선 헤드폰에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다른 이어폰에서도 이제 옵션을 킬 수는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에어팟에서 듣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거 하니,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은데, 지금 예상되기로는 동영상 볼 때 공간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의 위치도 같이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제 음악에서의 공간 오디오는 내가 이 한가운데서 막 이쪽에서 나는 오케스트라 소리, 뭐 이쪽에서 나는 오케스트라 소리, 이제 이런 세션 소리 이런 거를 더 분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기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따로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에어팟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도 더 말이 많았던 거는 이제 무손실 지원이에요. 그래서 무손실 오디오를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는 16비트 44.1kHz,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 CD에서 쓰는 비트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24비트 48kHz,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레즈 뭐 무손실, 고음질 무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24비트 192kHz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 파일도 굉장히 큽니다. 뭐 하나에 50메가 이런데요. 제가 알기론 더 클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24비트 48kHz까지는 이제 뭐 애플 기기에다가 뭐 아날로그 헤드폰, 이제 3.5mm 헤드폰을 연결하는 아니면 스피커를 연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24비트 192kHz를 쓰려면은 매장 덱, 그래서 USB 덱을 써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맥이 됐던 아니면 아이폰이든, 아이폰에도 뭐 그런 라이트닝 덱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은 바로 에어팟 지원 문제가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땅콩고객님? 현행 블루투스로는 무손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지원 못합니다. 비트레이트가 안 나와요. 예. 그 일단은 지금 에어팟 같은 경우는 AAC 256킬로비트로 이제 초당 그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는데, 이게 블루투스 자체가 사실은 원래 이런 걸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하려고 만든 게 프로토콜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소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어떻게든 극복해보겠다고 LDEC 이런 거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 LDEC은 CD 음질까지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꾸역꾸역. 근데 그만큼 뭐 안정성의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뭐 실제로 뭐 일부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LDEC을 제대로 지원 안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얼핏 오늘 트위터에서 보다가. 일단 그런데 이제 에어팟 같은 거는 무조건 AAC 256이기 때문에 못 듣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 에어팟 맥스 있는데 에어팟 맥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에어팟 맥스 왜 유선 연결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에어팟 맥스에 이제 자체 이제 오디오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디지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에어팟 맥스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프로세싱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거를 내부에 무슨 덱이 있어서 그거를 바꿔서 스피커로 나가거든요. 이제 뭐 스피커라 그런 스피커 이어컵, 뭐라 그래야 돼? 뭐 하여튼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귀로 이제 소리를 전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덱에서 뭐 디지털 파일이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오는데, 이 이제 3.5mm 라이트닝 케이블에 ADC라고, 이게 덱의 반대, DAC의 반대예요.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에어팟 맥스가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끔
디지털 신호로 한 번 더 바꿔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뭐 애플이 나중에 지원 문서를 올렸는데 물론 높은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음질 손실이 다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손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거의 무손실인 거죠. 거의 약간 손실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뭐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 프로서가 뭐 얘기한 걸로는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에어팟에서도 고음 이제 그 무손실 음원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H1 안에 뭐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 에어팟에다가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와이파이까지 쓰는 거죠. 와이파이는 이제 블루투스에 비해서 이러한 대역폭 문제 자유를 없죠. 만약에 와이파이가 블루투스 수준의 대역폭 문제가 있었으면은 여러분 인터넷 못 합니다. 블루투스 신호를 뭐 끽해봤자 블루투스가 최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메가빗 될까 말까 한 걸로 인터넷 하려고 하면 속 터져요. 지금 이게 HS라는 규격에서는 24 그러니까 하이스피드라는 규격에서는 24메가비트까지 되는데 우리가 쓰는 커널 이런 TWS 이어폰에서는 그거 안 씁니다. 이런 건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거 못 쓰고요. 보통 블루투스 LE 쓸 거예요. 그 저에너지라고. 네. 그게 2메가비트, 1메가비트 이 정도? 그러니까 그걸로 인터넷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2메가비트는 안 될 거고 보통 안 쓸 거고 1메가비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AAC가 256이죠. 그래서 1메가비트라고 치면 제가 잠깐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CD 음질이라도 될까 해서 봤는데 CD가 16비트에 441이잖아요. 거기다 스테레오니까 곱하기 2 하면은 1.3메가비트가 넘네요, 초당.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비트레이트가 안 물론 이제 나와. 에어팟 같은 경우는 양쪽에 H1 칩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꾸역꾸역 가능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대역폭을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를 뭐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좀 어시스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연결하는 부분만 블루투스가 담당을 하고 이런 데이터 전송은 이제 와이파이가 담당을 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딜레이가 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무선 카플레이가 이제 데이터 전송 자체 와이파이로 하거든요. 이게 내가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15초 뒤로 가고 싶어. 뭐 들은 걸 놓쳤어. 이게 이제 차에 이제 스티어링 휠에 달린 리모컨을 누르잖아요. 한 1초 정도 있다가 움직여요. 그 딜레이가 1000ms인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오디오만 듣는 상황에서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차피 뭐 내가 보는 화면에 이걸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애플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물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옵션으로 따로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와이파이까지 이렇게 쓴다고 하면 배터리도 만만찮게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5시간 더 이상 뭐 4시간 반 이런 거는 고사하고 뭐 에어팟 프로 같은 거는 원래 그냥 4시간 반 정도 간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키면은 3시간 가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마 켜고 끄는 기본적으로 뭐 꺼져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 무손실이라는 게 이제 과연 이제 24비트에 뭐 192kHz 막 이런 엄청난 이런 거를 즐기려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손실이라는 음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애플 뮤직이 이제 이걸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접근이 조금 쉬워진 거지. 사실 이거를 완전히 제대로 들으려면 일단은 뭐 싸도 10몇만 원짜리 덱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 덱에다가 뭐 또 몇십만 원 아니면 비싸면 몇백만 원짜리 또 헤드폰 꽂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즐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즐기신다고 또 하더라도 이제 이게 그 사람의 귀로는 그 CD 음질 이상의 것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뭐 이렇게 실험도 했나 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느 팟캐스트에서 들은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러한 높은 이제 높은 인지 비트레이트로 변환해서 듣는다는 것 자체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제 비트레이트를 뽑으려면은 보통 미싱을 다시 해야 이제 기본 원래 있었던 그 오디오를 다시 믹싱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리마스터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믹싱했던 장비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로 믹싱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게 도리어 더 중요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이게 내가 이게 뭐 비트레이트가 좋아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믹싱을 다시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로 믹싱을 다시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약간 플라시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무손실 음원이네 이러면은 솔직히 무손실 음원을 그냥 뭐 딴 일 하면서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소파에 앉아서 딱 헤드폰 꽂고 진득하니 듣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뭐 이 무손실 음원을 듣는 순간을 뭐 하든지 그 즐기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평소에 음악 듣는 거는 그냥 일하면서 듣거나 뭐 딴 일 하면서 듣거나 많이 이러잖아요. 뭐 설거지 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듣거나 그런 그런 거랑 다르게 이런 이 고음질 음원을 이제 무손실 음원을 듣기 위해서 이제 집중하면서 듣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플래시보 효과가 또 발생할 거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그 그런 딴짓 하면서 듣는 거랑 집중하면서 듣는 거는 확실히 당연히 그러면은 뭔가 그동안 안 들리는 게 들리겠죠. 그동안 이제 딴짓 하느라 못 들었던 것들이 들리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땅콩고객님은 이런 무손실 이런 거를 들으실 것 같나요? 왜냐면 클래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실제로. 좋아한데요. 막기예요. 네. 의외로 어, 제가 막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300 비트레이트가 AAC든 MP3든 아니면 뭐 오그든 아직 뭐 쓰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한 200에서 300 넘어가면 CD랑 전 구분 못합니다. 사실 128도 좀 간당간당해요. 특히나 전 요즘 음악 듣는 게 AAC라서 AAC를 에어팟으로 듣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CD랑 그런 고음질 파일을 받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무손실에 듣는 돈으로 저는 공연 한 번 더 보러 가겠습니다. 그죠? 무손실에 120만 원, 30만 원짜리 사느니 제가 좋아하는 현악 사중주 팀이 있는데 그 공연이 10만 원이 안 돼요. 그 제일 좋은 자리가 한 3번 더 볼 수 있네. 그리고 또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또 무손실 고음질 제대로 즐기려면 뭐 랜선도 좋은 거 써야 된다면서요? 아, 금칠한 랜선 써야 된다는데? 그게 뭐 100만 원? 황금 랜선이랑 그 케이블도 뭐 이어폰 케이블도 뭐 구리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SD 카드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저거 뭐야, 전원도 사타도 쓰면 무슨 안 수력 되고. 발전소 전원 써야 된다는데? 네, 맞아요. 뭐 별게 다 있던데. 뭐 최소한 비트코인 최고라고 하면 훨씬 친환경적이긴 하네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연결하는 사타 케이블도 고급으로 잡아야지 음질이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하고요. 다양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음향 쪽으로 유명한 대림대 교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채널에 보면은 이쪽 미신과 관련된 미신을 믿고 계시는 분들과 아주 설전을 벌이시던데 그분 그분이 실험적으로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그것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랜선을 바꾸면 음질이 바뀐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예, 이건 다 농담이었습니다. 이분인가요? 김도원 교수님? 아, 어, 맞아요. 네. 교수였어, 예. 심지어?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아, 이제 그런 네.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를 다 반박을 해주셨거든. 음, 그 채널에 보면은 다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뭐
랜선 같은 얘기. 저는 구분 못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라이프를 택하겠습니다. 예. 배터리 라이프와 여러분의 용량이죠, 사실은. 아니 뭐 근데 뭐 애플 뮤직 이거는 아. 서비스는 추가 금액 없어요. 그러니까 예. 무손실을 들을 때 발생하는 그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죠. 예. 뭐 물론 이제 그 덱 구매 안 하셔도 그 뭐야 뭐 24비트 48kHz까지는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유선으로 꽂으신다는 말이죠. 뭐 하여튼 네. 저 티점님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냥 저는 사실 음악 저도 막이는 막이어가지고 음악을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들어요. 그냥 정말 못 들어주겠다 싶은 정도랑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지하철 안에서 딱 내렸을 때 에어팟이 엄청나게 심하게 지직거리면서 끊기는 게 제일 짜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거는 순간 결함인 그 리콜 대상인가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네. 많아서 그렇고. 블루투스 간섭이죠, 그건 사실. 그쵸, 네네. 블루투스 간섭이 너무 세가지고 그게 불만이지 사실. 제발 블루투스도 이제 5GHz나 6GHz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역이 모자라. 근데 이제 그걸 도입해도 퍼지려면 한 10년 걸리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고음질을 듣는다면 정말 뭐 이게 집중해서 한 번쯤 들어볼까 싶기는 한데 이걸 계속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터리도 많이 들 것 같고. 예, 만약에 업데이트로 뭐 와이파이를 쓴다고 하면 와이파이를 쓰면 핸드폰 배터리도 빨리 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저는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충전기 꽂아놓고 한 번쯤은 들어봐도 그냥 돌아다니면서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전 뭐 궁금해서 한 번쯤은 들어볼 것 같은데 뭐 글쎄요. 당신도 저처럼 구분 못할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인 거야? 잠깐만. 뭔가 이상하잖아, 말이.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 뭐 하여튼 네. 뭐 아마 저도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안 들리던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이것도 이제 딴 팟캐스트에서 들은 내용인데 이제 옛날에 아마존인가에서 그런 무슨 그 서라운드 이거는 아마 그 무손실은 아니고 이제 서라운드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돌비 애트모스 지금 이제 이 돌비 애트모스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샘플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그 나는 이제 이거를 들어본 기자가 이 노래 익숙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처음에 옛날에는 들은 적이 없었던 무슨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게 세션이 등장을 하더래요. 본인이 기억을 못했던 거지.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기자의 그런 인맥 그런 걸 통해서 실제 그 아티스트한테 물어봤나 봐요. 자기도 그걸 넣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 입체적인 음향 효과를 살리려고 그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세션을. 그거에 허락 없이. 이 기능을 쓰면은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노리고. 그렇죠. 안 들리던 걸 넣었으니까 안 들리던 게 들리지. 그러니까. 약간 플라시보였던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원래 진짜 없었던 거니까 진짜로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생각도 나고 근데 저도 사실 진짜로 뭐그 짱공이 말만 따라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무슨 제가 중국산 MP3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그 버튼 중에 무슨 공간 음향 버튼이 있어가지고 눌렀는데 음악이 그 요즘 얘기하는 ASMR 있죠. 그것처럼 음악이 그냥 제 머리 앞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오른쪽 귀 돌았다가 뒤통수 지났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뭔지 알 것 돌면서 같아. 음악. 근데 그냥 스테레오 계속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거. 그쵸, 스테레오로 장난치는 거죠. 계속 돌면서 이게 공간 음향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음악 업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리마스터 아니면은 뭐 다시 녹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관심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제 근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걸 추가로 해서 돈을 버는 건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기존 그거에 똑같이 제공을 하는 거니까. 물론 돈은 들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운을 받을 거니까. 왜냐면 저거는 기존에 그냥 갖고 있던 거 뿌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로 안 들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무손실을 틀면서 추가적인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겠네요. 아니 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게 그러니까 특히 돌비 애트모스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믹싱을 새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손실은 뭐 그래요. 사실은 그거를 아마 제 생각엔 무손실 음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버전을 애플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냥 애플이 그냥 인코딩을 해서 제공하던 거를 이제 그거를 풀어서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무손실 같은 경우는 바로 애플 뮤직은 뭐 거의 전 노래를 다 무손실로 들을 수 6월부터 다음 달부터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다시 믹싱을 새로 해야 된대요.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애플이 이제 이런 음원 제공 업체들한테 이제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거에 대한 작업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애플 뮤직이 한 7,500만 곡 정도 되는데 그중 수천 곡 정도가 먼저 지원이 들어가고 뭐 올해가 지나면서 차차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돌아오는 게 있을런지 그런 건 모르겠네요. 뭐 이번에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그냥 추가적인 그런 거 없이 제공한다는 것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긴 하죠. 뭐 특히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파이 티어 지금 이제 곧 론칭을 앞두고 있는데 얘네는 CD 음질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추가금을 받아요. 얘네들은 그냥 프리미엄에 뭔가 추가 금액이 추가로 이제 얹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도 뭐 이제 또 스포티파이는 불공정이라고 하겠죠.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러고 이제 원래 이제 무손실 음원을 그거 하는 걸로 이제 돈 벌었던 애들, 예를 들면 뭐 타이달이나 뭐 이런 애들은 다 싹 다 망하게 생겼죠.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원래 이거를 추가 돈으로 받았었는데 그 애플 뮤직 발표하는 날에 이제 우리도 그 추가 금액 없이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